일단은 이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것, 뭐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 당국에서는 잘 있고 이상 없고 의사가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진료도 하고 있어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법정에서 한번 재판 도중에 이렇게 머리를 이제 책상에 숙였던 좀 조는 것 같은 느낌의 그랬던 적이 있고 뭐 식사 시간이 끝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밥을 다시 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벽을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런 것들도 재판 지연을 위한 엄살로 보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실 이런 내용보다도 재판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아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건강 이상설을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혹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거나 불출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석으로 석방될까봐. 병보석으로요. 병보석으로. 네. 그러나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지방에 발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어제 이제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형사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형사 재판, 그러니까 아주 벌금형의 작은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뭐 벌금 한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요 정도 되는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도 뭐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 큰 수술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 출석을 못한다라고 하면 미리 공판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연기하는 것이 맞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기일을 조금 연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속 만료일이 8월 10월 17일이죠. 네, 그럼 구속 만료일까지 재판을 끝내지 않아서 석방되려고 하는 꼼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날개 꼼수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정신 이상설, 또 하나는 재판을 미뤄서 결국 그때까지 심리 종교를 못하게 하는 것. 그 건강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개가 제3의 꼼수가 뭐냐면 건강 이상함으로 심신이 미약해서 재판을 계속 받기 곤란해서 사회 받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금으로 3,000포로 그러니까 1,000포, 2,000포, 3,000포.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수단들의 결론은 결국에는 재판을 연기하고자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재판을 기일을 진행하는 어떤 그 모습을 저희가 떠올려 보면 만약 10월 17일까지 이 심리기일이 공판기일이 전부 다 진행되지 않아서 풀려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럴 겁니다. 지금까지 재판 받느라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입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또 이제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심리를 계속 질질 끌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심리를 타이트하게 10월 17일 이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꼼수를 부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10월 17일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 교수님.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고재열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30분씩 그러니까 의료진이 모든 수감자들을 다 검사하잖아요. 건강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특급으로 더 중요하게 볼 거예요. 혹시나 또 몸 아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또 국가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 변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병보석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한 또는 재판을 지연시켜서
시간이 지나고 10월 16일, 17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구속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도소 측의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요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벽을 보고 뭐 이상한 소리를 주문을 외운다. 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을 먹고 나서 30분 만에 또 밥을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 예. 근데 구치소 쪽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치소에서는 건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구치소 교도관들이 봐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진이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 자꾸 그 건강 문제를 빌미 삼아 가지고 재판을 출석을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구치소의 말이 저는 100% 맞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건강검진 똑바로 해서 제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근데 기자님? 저런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고재열 기자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볼 때 그걸 관찰하는 사람의 의도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자연스럽게 잠깐 혼잣말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이 또 과잉 해석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좀 뭔가 멘탈이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봤다면 이상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왕좌에서 물러났던 이 정변에 의해서 물러났던 광해군과 연산군 사례가 있는데 두 왕이 물러난 뒤에 상당히 다른 행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엔 어떤 이 폭군이나 그런 그 왕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후에도 한 19년 정도 제주 유배 가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지냈는데 연산군 같은 얘기를 듣던 연산군은 그 뒤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이루지 못하고 금방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그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던 그런 방식의 통치자가 그 뒤에 좀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 좀 과잉 해석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강상에 제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밥을 적게 먹는다는 걸 또 이유로 든 적이 있어요. 예, 밥을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그런데 밥을 본인이 그렇게 교도관이 물어봤어요. 왜 밥을 적게 드시냐? 그랬더니 본인이 말하기를 원래 저는 소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분이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 그 조리장이 증언한 내용을 보면요. 이명박 때는 그 밥을 먹고 나면 뭐 반찬이 뭐였는지 어느 정도의 식사를 했는지 양을 적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한 모 씨라고 그 조리장이 나와서 증언한 내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식단이 뭐였고 어느 정도 식사를 했는지를 다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가하잖아요. 요가하고 그 청와대에 다 유리로 거울로 만들어 거기서 운동하고 그러니까 식단 조절하면서 본인의 건강 챙기는 데는 아주 선수다. 탁월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교도소에서 그 영치금으로 사는 물건 중에 비타민을 사 드세요. 그리고 또 아로나민 땡땡 있잖아요. 땡땡 그거 약 이름을 제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네, 그런 거죠. 그것도 사서 드시는 걸로 영치금으로 그리고 과일도 사서 먹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밥을 안 먹고 다른 부분으로도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 교도관들의 말에 의하면 수액도 맞는 걸로 링거도 맞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뭐 엄마 부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건강이 막 어렵고 힘들고 뭐 위험하다 이런 상황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나름대로 건강을 잘 챙기는 분이다. 밥은 원래 조금 먹으니까 줄어든 거지. 그거 자체가 무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지 못할 정도까지.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해서. 그러니까 재판이 한 번 시작하면 밤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주 4회 나와서 피곤해서 피곤함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뭐 그건 이해가 되지만 건강에 기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십성의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나오는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이 거의 100일이 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일을 맞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뭔가 이렇게 그 수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이제 모 주간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단독 보도를 냈는데 이 단독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과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드는 거를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워가지고 그 독감 수감실에서 화장실에서 세수대야로 물에 몸을 끼얹은 다음에 선풍기로 말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상상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도 독서량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시에 잠들었다가 한 새벽 뭐 2시, 3시경에 일어나가지고 영안사전을 갑자기 본다. 영안사전을 1시간, 2시간 보다가 잠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독감을 포함해서 모든 수감동의 방들은 전부 다 꺼져 있지 않습니까? 불이. 안 꺼져 있어요? 아, 불은 안 꺼져 있네요. 예. 아, 다 전부 켜 있나요? 그러면. 아,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서 책을 보지 않던 사람이 거기서 책을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한두 시간 정도 새벽에 뭐 영안사전을 보다가 또 깨어나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보도 내용을 그대로 조금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도소의 방은 24시간 켜 있습니다. 방도요? 방에 불은 다 켜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교도소 같은 경우는 안에 등이 2개가 있어서 잘 때는 하나 꺼줍니다. 그리고 하나 좀 미등으로 있는데 24시간 항상 낮에도 켜놓습니다. 낮에 이제 환한 데는 좀 꺼놓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소등을 안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켜놓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왜냐 감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에다가는 CCTV를 못 답니다. 방 안에다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니까 복도만 CCTV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안에는 불을 켜 있어서 혹시 밤에 새벽 2, 3시에 일어나 독방 같은 경우는 2개 중에 하나 껐는데 2, 3시쯤에 일어나서 책을 좀 볼 테니까 켜달라. 그럼 30분에 한 번씩 순회하는 교도관이 불을 또 켜줍니다. 그래서 책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안사전을 본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한영사전을 보면 좀 그래도 이해를 해요. 영안사전을 본다는 게 독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리고 아까 이제 교도소 물 끼얹는 건 안 가보셨죠, 가면? 예, 안 가봤습니다. 예, 안 가보고 한번 가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남성의 그런 어떤 수감자라고 한다면 교도관이 다 여자니까 또 이렇게 막아놓고 좀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1시간에 한 번씩 안 끼얹으면 못 살 정도로 교도소 안은 덥습니다. 덥습니다. 바람이 안 통해요. 예, 그리고 바람이 자연 환풍이 안 되는 데다가 이따가 이제 클로징에도 얘기할 텐데 위가 슬라브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슬라브 지붕에서 쭉 이렇게 열기가 내려오는데 겨울에 히터를 틀어놓은 것처럼 밤 9시부터 열기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 새벽 2시, 1시, 2시 되면 방 안에 온도가 어떨 땐 40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을 안 끼얹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풍기는 새벽 2시, 교도소마다 좀 틀린데 2시쯤 되면 끕니다. 그때부터 선풍기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위 저 같은 와랄구찌, 범털들이 들어가면 선풍기를 안 끄죠. 선풍기 끄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네 감옥 보낸다. 그렇게 켜놓죠. 그렇기 때문에 안은 생각보다 무척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물 끼얹는 건 저는 그 보도는 그럴 수 있다. 교도관들이 조금 얘기한 걸 좀 과장을 했더라도 사실과 무척 근접할 수 있다. 자. 교도소 얘기만 나오면 좀 너무 신이 나신 것 같아요. 신이 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또 이걸 듣고 다른 패널을 가서 또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재판 얘기 좀 해보죠. 네. 예, 최진범 교수님. 예. 그 대포폰 통화한 내용들. 예, 그렇죠. 한겨레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단 이겁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한 시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과 후의 통화가 집중이 됩니다. 근데 통화 내용을 보면요. 전에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기 전에 최순실과 통화를 하고요. 한 20여 분 정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최순실과 통화를 합니다. 문자도 나눕니다. 대포폰 한 8번 정도 통화한 걸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왜 이랬을까를 고민해 보면 생각해 보면 최순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할 사항들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정에게 뭐를 그렇죠. 요청해라. 그렇죠. 그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대포폰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데 강남 그냥 일반 아주머니신 최순실을 굳이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무슨 중대 사항이라면 차라리 자기 참모나 아니면 무슨 뭐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런 사람하고 통화를 해야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왜 만나기 전에 통화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최순실을 지원했던 삼성의 지원의 내역과 연관됐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독대가 끝난 뒤에 통화를 한 걸 보면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추측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최태원 회장과 독대하기 전에 3차례 정도 통화를 합니다. 하기 네. 전에.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또 한 차례 통화를 하고요. 아, 그러니까 3일 이렇게 통화를 하나 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하면 결국 독대 전후에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포폰으로 통화를 했다. 그럼 뭔가 숨기고 싶어 대포폰을 활용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일정 부분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좀 오늘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재용과 최태원이 통화를 해요, 또. 네,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용과 최태원이 통화를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다음에 예. 최태원 회장이 독대하기 전에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통화도 평상시에 문자로는 100여 차례 문자가 왔다 갔다 했는데, 네. 통화는 최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과 최태원이? 그렇죠. 그러면 상상해보면,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재용이 먼저 독대를 하고 나서 최태원과 통화를 하죠. 통화를 하는데 누가 먼저 전화를 해? 이재용이 해요? 최태원이 해요? 이재용이 하죠. 이재용이 해서 예. 자, 내가 예상 문제 이렇게 답을 왔는데 그렇죠. 최태원 네. 형님 요러요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가라. 준비하고 또는 가셔. 내가 이 정도로 해주기로 했으니까 예. 당신도 이 정도만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내가 200 했는데 형님 그렇죠. 가갖고 2,000 하면 그럼 안 안 되잖아. 되잖아요. 입을 맞춰야 되잖아요. 일정 부분. 내가 200 했으니까 조금 더 가난하니까 한 180 정도 하세요. 그 정도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실은 모릅니다만 두 사람의 통화한 기록이 나오는 걸 보면 왜 독대하고 독대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독대가 끝나고 최태원 회장은 독대하기 전에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나온 걸 보면 분명히 독대와 관련된 얘기가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심정적으로는 저렇게 되면 뇌물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 증거는 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매우 유력한 간접 증거는 될 수 있다라고 재판부의 보십니다. 심정을 굳히는 증거가 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꽁 잡는 게 매라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증거,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의 어떤 증거 자체를 직접 증거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 통화를 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긴밀하게 통화를 했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직접 증거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적인 어떤 정황 증거로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판부의 심증을 어느 쪽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걸 여쭙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증명력 증거의 가치라는 어떤 그런 평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증명력 증거의 가치.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최태원 뭐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이분들이 평소에는 연락을 안 하다가 유독 그 당일에만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전후로 해서 통화를 했고 또 이제 사실은 장시호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2016년 2월 15일, 16일 이 독대 과정을 하진 않았지만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 방에 들어가 보니까 회장들의 그 독대하는 그 날짜나 메모가 있었다라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물론 7월이기 때문에 이 지금 독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어떤 회장들의 독대를 최순실 씨가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장시호 씨가 지금 진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독대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가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입증하는 데는 충분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독대 과정에서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나, 어떤 부탁을 했고 서로 간에 어떤 청탁이 오고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확증적으로 입증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통화를 하고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은 연설문일 때 일반인의 언어로 뭐 그런 걸 다듬는데 좀 참고를 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통화를 이 전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논리로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정황 증거에 더 가능성을.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 뇌물죄를 입증할 핵심적 시점으로 보고 있다. 시점. 네.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사이가 조금 이제 재계에서 오너들 중에서도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내에 이렇게 아이폰 출시가 될 때 최태원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 좀 부탁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바뀌었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에 좀 부탁을 해서 좀 한국 내 아이폰 출시를 좀 늦춰줬던 그런 그 전력이 있어서 이 둘이 이제 그나마 유독 좀 가깝고 같이 어떤 그 이해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었던 사이 정도로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혹은 때문이라고 생각이 보석으로 됩니다. 속방될까봐. 병보석으로요. 병보석으로. 네. 그러나 이제 그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지방에
발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어제 이제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형사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예. 대부분의 형사 재판, 그러니까 아주 벌금형의 작은 약식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뭐 벌금 한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요 정도 되는 재판에 출석하는 피고인들도 뭐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 큰 수술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 출석을 못한다라고 하면 미리 공판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서 연기하는 것이 맞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기일을 조금 연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구속 만료일이 8월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이죠. 네, 예. 그럼 구속 만료일까지 재판을 끝내지 않아서 석방되려고 하는 꼼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양날개 꼼수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정신 이상설. 의료진이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 자꾸 그 건강 문제를 빌미 삼아 가지고 재판을 출석을 안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구치소의 말이 저는 100% 맞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건강검진 똑바로 해서 제대로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런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근데 기자님? 저런 보도가 왜 나왔을까요, 고재열 기자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볼 때 그걸 관찰하는 사람의 의도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냥 자연스럽게 잠깐 혼잣말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이 또 과잉 해석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좀 뭔가 멘탈이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으로 봤다면 이상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 왕좌에서 물러났던 이 정변에 의해서 물러났던 광해군과 연산군 사례가 있는데 두 왕이 물러난 뒤에 상당히 다른 행보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폭군이나 그런 그 왕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후에도 한 19년 정도 제주 유백 또 하나는 재판을 미뤄서 결국 그때까지 심리 종교를 못하게 하는 것. 그 건강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두 개가 제3의 꼼수가 뭐냐면 건강 이상함으로 심신이 미약해서 재판을 계속 받기 곤란해서 사회 받기 힘들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으로 3,000포로 써, 그러니까 1,000포, 2,000포, 3,000포. 그러니까 모든 여러 가지 수단들을 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예. 그 수단들의 결론은 결국에는 재판을 연기하고자 있는 목적이 아닌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재판을 기일을 진행하는 어떤 그 모습을 저희가 떠올려 보면 만약 10월 17일까지 이 심리기일이 공판기일이 전부 다 진행되지 않아서 풀려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럴 겁니다. 지금까지 재판 받느라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입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또 이제 출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심리를 계속 질질 끌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최대한 심리를 타이트하게 10월 17일 이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꼼수를 부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10월 17일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 교수님. 예.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고재열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예. 일주일에 30분씩 그러니까 의료진이 모든 수감자들을 다 검사하잖아요. 건강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으면 제가 볼 때는 특급으로 더 중요하게 볼 거예요. 혹시나 또 몸 아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또 국가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 변호인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병보석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한 또는 재판을 지연시켜서 시간이 지나고 10월 16일, 17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구속에서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도소 측의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일요신문에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벽을 보고 뭐 이상한 소리를 주문을 외운다. 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밥을 먹고 나서 30분 만에 또 밥을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기사를 썼거든요. 예. 근데 구치소 쪽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치소에서는 건강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구치소 교도관들이 봐서가 아니라 의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일단은 이제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한 예. 번은 좀 짚고 넘어가는 것, 뭐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 당국에서는 잘 있고 이상 없고 의사가 예.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씩 진료도 하고 있어서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법정에서 한번 재판 도중에 이렇게 머리를 이제 책상에 예. 숙였던 좀 조는 것 같은 느낌의 그랬던 적이 있고 뭐 식사 시간이 끝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밥을 다시 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벽을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그런 것들도 재판 지연을 위한 엄살로 보이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실 이런 내용보다도 재판 좀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건강 이상설을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이상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혹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거나 불출석하지 않을